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는 정의안의 건강톡톡 간호사 정의안입니다. 수험생은 몸 쓰는 시간보다 머리 쓰는 시간이 훨씬 더 많죠. 또 집중하면서 공부하는 시간 동안 교감신경이 항진되죠. 또 뇌 혈류량이 또 증가합니다. 모든 순간 긴장돼 있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또 소화 흡수하는 능력이나 근력 유지하는 능력, 또 오장육부 활성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수험생이 오랜 기간 동안 버티다가 보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는 결과가 나타나고요, 면역력은 훅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취약한 상태가 되죠. 시험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몸과 뇌를 잘 관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은 시험 공부의 정패를 가르는 스트레스 조절 능력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수험생 그리고 수험생 가족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물론 수험생이 모두 아픈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경이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쉬어도 피곤하다는 이런 만성 피로 증후군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식사 때가 돼도 배고프지도 않고 조금만 많이 먹으면 배에 가스 차고 설사하고 뒷목은 항상 당기고 허리하고 등은 늘 뻐근하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수험생에게 늘 따라다니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긴장하고 또 신체 리듬이 깨어지는 이유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수험생 아니라도 누구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조절할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는 이 수험생들은요, 꼼짝없이 다양한 스트레스 질병을 떠안은 상태에서 공부에 집중을 해야만 하는 이 이중 압박을 받는 입장이라서 몇 배로 더 힘듭니다. 지속적이고 강한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깨뜨려서 두통, 만성 통증, 불면증, 가슴 답답, 어지럼증, 만성 피로 같은 이런 질병들을 불러오죠. 그리고 호르몬 분비와 대사순환에도 문제를 일으켜서 각종 알러지 질환, 생리불순, 생리증후군, 무월경, 발기불전, 스트레스성 당뇨, 스트레스성 고혈압 같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조절 능력은요, 결국에는 이 수험생의 필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요, 만성염증 질환, 감염 질환에 취약한 몸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험생들한테 공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스트레스 조절 능력입니다.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신체 균형을 회복할 수 있고요, 또 자율신경 기능을 바로잡아서 면역력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니까 수험생에게 정말 필수적인 능력인 거죠. 도움되는 한의 치료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의에서는요, 이 수험생의 현재 건강 상태와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진맥하고 복진하고 또 문진하고요, 또 대뇌 활성도 검사와 스트레스 상태 검사, 그리고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기능에 문제는 없는지 자율신경 기능 검사도 합니다. 수험 공부하는 사람은 중고등학생부터 취준생, 또 자격시험, 국가고시까지 워낙 다양해서 10대부터 40대까지 나이의 범위도 아주 넓고, 또 각자한테 맞도록 체력을 보강하고 신체의 불균형을 맞추는 것도 아주 개별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이런 개별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력은 물론이고요, 두뇌 활동을 도와서 원하는 시험 때까지 심신을 관리할 수 있도록 총명탕이나 총명공진단 등을 처방을 하고요, 산산보양약침이나 녹용약침으로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수험생은요, 공부하는 동안도 물론이고 시험 당일까지도 이 생활 리듬을 늘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자율신경 균형과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 이거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수면 시간을 줄여서 공부를 하게 되면 생체 리듬 깨지고요, 다음날은 더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능률이 오르질 않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최소 5시간에서 7시간의 어떤 수면 시간은 확보를 해야 다음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시간과 식사량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아침 식사가 뇌력을 올려준다는 임상 결과는 수도 없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 뇌 집중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이 아침 식사에서 보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먹는 야식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화불량, 또 두통, 장내 가스를 생기게 해서 뱃속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아침은 반드시 먹고 저녁은 가볍게 먹는 것이 수험생에게 좋습니다. 가벼운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만 혈액순환도 촉진시키고요.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기초 체력을 키워줍니다. 운동은 신체 강화뿐 아니라 이 정신적인 안정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니까 아주 좋은데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수험생에게는 걷기, 스트레칭, 체조, 산책과 같이 가벼운 운동을 추천합니다. 이런 가벼운 운동은 뇌 혈류가 증가돼서 공부에 더 도움이 됩니다. 하루 5시간 이상의 숙면이 필요한데요. 특히 아침에 햇볕을 쬐면서 30분을 걸으면 15시간에서 17시간 이후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뇌 하수체에서 분비가 되기 시작하고요. 자정 무렵에 잠을 잘 자려면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걷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아침 산책 30분 꼭 필요합니다. 자정부터 하루 5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게 학습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잠을 자는 동안 뇌 측두엽 안쪽에 위치한 해마가 작동을 하면서 낮 동안 습득했던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이 해마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게 되고요. 결국엔 공부한 걸 장기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많은 수험생들과 가족분들께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연의 건강톡톡 다음 주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희연이었습니다.